오늘 뒷담화를 나눠볼 기사는 이자 숨막힌다. 대출 갈아타기 10배 늘어 1,080억 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 김은정 기자입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로 인한 대출자들의 부담을 취재하면서 이게 대환대출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 중개 플랫폼인 핀다의 자료를 들여다봤더니 올해 3분기 대환대출 건수가 1분기에 비해 무려 10배나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2번이나 밟으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니까 대환대출 수요가 폭증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0%대 중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P2P 대출 금리 조회 건수도 작년에 비해서 8배나 폭증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올해 하반기 들어서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올해 7월과 10월 2번에 걸쳐서 빅스텝을 밟았고요. 또 10월에는 레고랜드 채권 사태 이후에 자금 경색이 심했죠. 그러자 이제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금리를 높이고 또 자금 조달을 위해서 예금금리도 높이면서 결과적으로 대출금리를 더 밀어올리는 그런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자들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아끼기 위해서 좀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것이죠. 금리가 2020년 10월에 비해서 2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020년 10월이죠. 그때는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2.64%에 불과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올해 10월에는 5.34%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대출과 주담대 모두 최고금리가 연 8%를 돌파할 것이 지금 유력한 상황이고요. 코로나 이후 저금리 때와 비교하면 2, 3%대였던 그때와 비교하면 정말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환대출 플랫폼들을 이렇게 돌면서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찾아 헤매거나 또는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기존의 빚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빚 갚는 게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다라는 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가계대출 잔액은 지금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가계대출 잔액은 매년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물론 이달 12월 15일까지 기준치이긴 하지만 전년 대비 감소할 것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잔액도 연초 대비해서 5조 원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청약 통장을 깨서 빚을 갚는 그런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 청약 통장 금리가 연 2.1%에 불과합니다. 대출 금리는 7%, 8%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청약 통장 금리는 2.1%에 불과하고 이건 인터넷 은행 파킹 통장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청약 통장을 깨서 기존의 이제 빚을 서둘러 상환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에만 청약 통장을 해지하신 분이 21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거는 역대 최고 감소폭인데요. 그만큼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 반영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분양시장이 침체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약통장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금리 모든 게 같이 오르면서 동반해서 상승한 영향도 있지만 일단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긴축에 나선 게 크거든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2020년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저금리로 돈을 막 시중에 풀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가 심해지니까 이제 그 돈을 걷어들이는 차원에서 이제 금리를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기준금리 최종 목표치를 3.5%로 잡았었는데 최근에 이창용 한은총재가 그 결론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가 어떻게 안정되는지에 따라서 이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내년에 그런 경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어떻게 방향을 잡는지도 우리가 또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서서히 지금 연체율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아직까지는 그게 유의미하게 확 늘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 때 이제 대출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이자 유예, 만기 연장 이런 조치를 계속 연장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체율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 그게 진짜 종료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 고금리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말 이 돈을 갚지 못하는 그런 연체자들이 꽤 늘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은행권에서는 다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데요. 대출 잔액 대비해서 이제 이게 못 갚아질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좀 돈을 쌓아두는 그런 잔액을 지금 넉넉히 준비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년 초에 연 4%대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되고 또 은행과 빅테크가 뭉친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가 된다면 이 고금리에 허덕이는 대출자들의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둘 다 아직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나오는 대로 추가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 경제부 김은정 기자였습니다.